10번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저런 식으로 돼 있다. 제가 성립할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합쳐서 푸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저거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 그릴 수 있니 없니? 이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그릴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얘를 보고 이걸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싫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은 얘를 정리하고 나서 보셔도 돼요. 근데 정리할 때 막 끝까지 완전히 정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요 정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던 건데, 여기 여집합 두 개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뭘 하겠다? 여집합을 묶어내겠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거 묶어내면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교집합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맞죠? 그럼 그랬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할래? 그 다음 어떻게 할래? 이렇게까지 해놓고 너네 앞으로 봐봐, A 차집합 B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꿔. 이건 언제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바꿀 때는 연산법칙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산법칙 쓰려고. 근데 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제 여기거든?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맞죠? 근데 얘를 보고 얘를 찾는 게 빠르겠어? 얘를 보고 얘를 찾는 게 빠르겠어? 얘가 훨씬 낫죠?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을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건. 그러니까 뭔 소리냐? 여기에 여집합 있죠? 여기에 교집합 있죠?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A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러니까 뒤에 걸 앞으로 보내고 교집합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게 뭐로 바뀐다고? 차집합으로 바뀐다고요. 이해돼? 괜찮니?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차집합의 A 교집합 B라고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딱 이 정도만 정리하고 그 다음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그리는 거야 그냥. 그럼 A, B에서 A랑 여기랑 이 부분이랑 B의 여집합을 합치래요. B의 여집합은 여기까지잖아. 전에 한번 작년에 이런 애 있었는데 여기 색칠하니까 왜 여기는 색칠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전체는 하나야. 바깥쪽은. 알겠죠?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A가 얘고요. B의 여집합을 합치면 여기까지 합쳐지는데 거기서 뭘 빼라? 뭘 빼라? 교집합을 빼라. 그럼 여기가 이제 사라지겠죠? 이렇게지. 근데 거기서 뭘 하래? A와의 교집합을 찾으래. 이 색칠된 영역에서 A와의 교집합은 어디야? 여기지. 근데 얘가 뭐래? 공집합이래. 그럼 여기가 없다는 소리잖아. 그럼 A는 어디 있어? A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없어. 그럼 A 어디 있어? 여기 있겠죠? 결론. 뭐가 뭐에 들어가 있다? A가 B에 들어가 있다가 결론이에요. 그거 가지고 이제 1, 2, 3, 4, 5번 보시면 돼요. 그럼 답은 1번이겠죠? 됐니? 됐니? 질문! 이거 이해 가야 돼. A가 요만큼인데 이만큼이 없다라는 건 A가 여기 있다는 소리예요. 남는 건 교집합밖에 없으니까. 됐나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칭 차집합입니다. 대칭 차집합도 하고 넘어갈게요. 대칭 차집합도. 왜냐면 대칭 차집합은 교육과정 외의 범위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집합의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대칭 차집합 보면 사실 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대칭이다. 뭐가 대칭이다? 차집합이 대칭이다 라는 소리야.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어떻게 쓰냐면 A 차집합 B, 얘를 대칭하면 B 차집합 A, 이렇게 되겠지? 대칭인 차집합이 있고 그 둘을 합친 게 대칭 차집합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느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얘를 가지고 대칭 차집합을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A 차집합 B는 여기죠. 맞죠? B 차집합 A는 여기에요. 그걸 합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니? 괜찮아? 이게 첫 번째고, 그런데 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활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표현 방식이 여러 개야. 표현 방식이 여러 개야. 그리고 대칭 차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없는 상황도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 대칭 차집합을 봐봐. 전체에서 요 가운데가 빠져있는 느낌이지. 맞죠?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앞으로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합 빼기 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도려내겠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A라는 애가 2, 4, 6, 8 이렇게 가는 2의 배수집합이야. 2의 배수집합이야. 또 B라는 애가 3, 6, 9, 12 이렇게 가는 3의 배수집합이야. 그럼 대칭 차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이 둘을 합친 다음 6의 배수를 빼시면 답인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대칭 차집합이 어차피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나왔을 때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합 빼기 교.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면 되겠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연산이 길잖아. 대칭 차집합은 연산이 길어요. 뭐가 나오든.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 세모 B 뭐 아니면 A 동그라미 B 이런 식으로 새로운 연산 기호를 만들어내서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뒤에 문제 보시면 말고 이거 하자. 374번 한번 보세요. 374번. 새로운 연산기호가 등장을 했죠. 새로운 연산기호가 나왔는데 그게 뭐야? 합 빼기 교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대칭 차집합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해보자. A가 있고 B가 있어. A와 B의 대칭 차집합을 하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기와 여기가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 놓고 A랑 한 번 더 하래.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노란색 집합과 A와 대칭 차집합을 하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합 빼기 교. 얘와 이 노란색과 A를 합쳐. 그럼 어디도? 여기까지 색칠이 되겠죠? 그 다음 빼기 교. 교집합이 어디야? 노란색과 A의 교집합. 여기죠? 그럼 여기를 빼라고. 그럼 뭐만 남아? B만 남지. 그러니까 답이 B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알겠지? 합 빼기 교로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얘보다는. 됐나요? 됐나요? 그럼 넘어가셔서 두 번째로 배수의 집합의 연산이 나왔는데, 배수의 집합도 있고요. 너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배수도 있지만 약수도 있어요. 집합 중에서는. 배수의 집합도 있지만 약수의 집합도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먼저 볼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배수의 집합이 나왔으니까 배수의 집합을 보면 너네 2의 배수가 많아, 4의 배수가 많아? 2의 배수가 더 많죠? 그리고 4의 배수는 2의 배수에 들어가 있지? 들어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4 얘는 4의 배수 집합이라는 소리야. 또 A2 얘는 2의 배수의 집합이라는 소리야. 그럼 둘 중에 누가 크다고? 얘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괜찮아?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A6이 있고요. A12가 있어요. 누가 누구에 들어갈까? 12가 A에 들어가겠지. 괜찮니? 괜찮니? 이래서 포함관계 따지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A2와 A3의 교집합은 뭘까요? 뭐? A6이겠지. 왜? 교집합은 모인 거니까? 교집합은 겹치는 거니까.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겹치는 건 6의 배수구나. 그러면 A2 합집합 A3은
그냥 2의 배수와 3의 배수 합친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거는 합집합은. 그럼 두 번째 약수집합 볼게. B라는 애는 약수야. B라는 애는 약수야. 그래서 B12와 B6이 있어. B는 약수집합이야. 누가 누구에 들어갈까? 6이 12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돼. 배수집합이랑. 알겠죠?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약수와 배수는 아니까. 그 다음에 B36과 B24에 교집합을 할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걸 찾을 거야. 그럼 뭘까? B12가 되는 거죠. 즉 우리 배수 중에 겹치는 걸 뭐라고 불러? 공배수라고 불러. 약수 중에 겹치는 걸 뭐라고 불러? 공약수라고 불러.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집합의 연산 같은 경우에는 뭘 하면 된다? 얘 같은 경우엔 공배수, 얘 같은 경우엔 공약수. 정확히는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합집합은 별 의미 없어요. 합집합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가 교실을 잘못 왔니? 밖에서 애들이 서서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교실을 잘못 들어간 것 같기도 하다. 뭔가 갑자기 불안해진다. 맞는데? 맞네. 뭐야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봐봐. A2, 즉 2의 배수 집합과 8의 배수 집합을 합쳤대. 그럼 뭘까? 2의 배수겠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집합으로 생각하기보단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배수 약수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하지? 또 3의 배수와 9의 배수 합치면 3의 배수. 둘의 교집합은 6의 배수. 끝. 또 A6과 A8의 교집합은 6의 배수와 8의 배수의 교집합은 24의 배수겠죠? 맞지? 24의 배수와 12의 배수를 합치면 12의 배수. 이렇게. 알겠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집합, 약수집합 나왔을 때 막 집합처럼 풀지 마세요. 집합처럼 풀지 마시고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숫자의 계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 하면 집합 끝납니다. 집합. 마지막인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애인데 얘가 도대체 무엇이냐. 잘 봐. 만약에 내가 A라는 애와 B라는 애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1, 2, 3, 4, 5, 6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라고 쓸 수 있니? 6개라고 쓰면 되죠? 6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잘 봐. A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야? 4개겠죠? 또 B의 원소의 개수는 몇이야? 4개겠죠? 그럼 합집합이니까 이 둘을 더해. 이 둘을 더해. 그럼 이 둘을 더하면 얘랑 같아? 왜 달라? 뭐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 교집합이 몇 개인데? 2개죠? 그럼 얘네끼리 더하고 뭐를 빼면? 교집합을 빼면 얘와 같아지네. 왜 그런 거야?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연산, 아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합집합은 더해. 근데 뭐는? 겹치는 건 한 번만 쓰는 거였지. 맞죠? 그러니까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야. 다시 A에는 요만큼이 있어. B에는 요만큼이 있어. 그러니까 요 겹치는 건, 이 둘을 더하는 건 겹치는 거 몇 번 센 거야? 2번 센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은 빼줘야 얘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 봐봐. 우리 이거 셀 때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6개다라고 셀 수도 있는 거잖아. 꼭 이렇게 안 해도. 꼭 이렇게 안 해도.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영역에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 이 영역에 몇 개가 있는지, 이 영역에 몇 개가 있는지를 따지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그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럼 다시 봐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여기 3개 있고 여기 1개 있고 여기 2개 있어. 그럼 전체 몇 개 있는 거야? 6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도 된다고. 얘를 꼭 4 더하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면, 얘네들을 주면 그냥 계산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계산한다? 2를 더한다면 교집합을 뺀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에 몇 개가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두 번째 뭐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번에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개짜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소리야. 3개짜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A와 B와 C를 더합니다. 위에서 뭐 했어? 더하고. 2 더하고 뭐 했니? 교집합 뺐죠? 마찬가지예요. A와 B와 C를 더하고 뭐를 빼? 교집합을 빼. A 교집합 B. B 교집합 C. C 교집합 A를 빼. 그럼 한번 그려보자. A라는 애가 있고요. B라는 애가 있고요. C라는 애가 있어요. 똑같이 해볼게. A, B, C를 더했어. 그러면 여기 한 번 더했겠지? 또 여기까지 해서 A잖아. 맞지? 또 B. B는 여기 이만큼이 B야. 그 다음 C. 여기가 C야. 이만큼을 센 거야, 얘는. 맞죠?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여러 번 센 애들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A 교집합 B를 빼길 때 A 교집합 B가 얘랑 얘 교집합이니까 여기 한 번 빠지겠네? 뺐으니까. 괜찮니? 또 여기도 한 번 빠지겠죠? 이만큼 뺀 거니까. 두 번째 B 교집합 C. B 교집합 C 이만큼이야. 맞나요? 그럼 빼면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겠죠? 괜찮니? C 교집합 A 어디야? 여기야. 그러면 한 번 빠지고 한 번 빠지겠죠? 그러면 다 한 번씩 셌어. 어디만 빼고? 요 가운데는 다 빠져버렸지. 그럼 다시 한 번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이게 3개짜리 합집합 공식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다. 그냥 얘가 몇 개인지, 얘 몇 개인지, 얘 몇 개인지, 얘 몇 개인지, 얘를 각각 알 수 있으면 그냥 그거를 다 더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3개짜리는 이 공식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많이 봅니다. 사실 2개짜리는 공식도 뭐 별게 없잖아. 그래서 2개짜리는 그냥 하는데 3개짜리는 보통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판단을 해줄 거다 앞으로. 그러면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어제 수업하다가 혀를 씹었거든. 수업하다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가 너무 아픈 거야. 혀 씹은 데가. 그래서 지금도 말하는데 거슬려. 그래서 발음이 잘 안 돼. 아무튼 그래서 거슬려 자꾸 하는데 건드릴 때마다 움찔움찔해. 말하면서 건드릴 때마다 움찔움찔 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네. (11번) 봅시다. 아 맞다. 핸드폰 바꿨다. 어제. 그래서 어제 우빈이가 열심히 영상 보고 있을 때 옆에서 핸드폰 바꾸고 있었거든. 근데 핸드폰을 바꾸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집에 가려고 이제 우빈이 보내고, 우빈이가 딱 마지막까지 있었거든. 그래서 우빈이 보내고 이제 난 철상관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노트북을 딱 닫았어. 근데 노트북을 닫는 순간
그 플라스틱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플라스틱 부러지는 소리 뭔지 알지? 뭐지 해서 다시 열었어. 근데 그래서 어제 서비스 센터를 결국 갔거든. 철상관 가기 전에. 근데 뭐냐면 노트북 화면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얘를 LCD라고 하면 LCD 화면이 있잖아. 그리고 그 노트북 뒷판이 있잖아. 근데 이게 일체형이 아니라 각자 따로따로래. LCD 판넬이 있고 뒤에 기판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붙이는 거래.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이제 고리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두 개가. 근데 그 고리가 끊어졌대. 이거를 끊어졌대. 그러니까 이게 이 뒤에 기판이랑 이 LCD 판이 분리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완전 이제 분리가 되는 게 고리가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 왼쪽 끝에 있는 이쪽 고리가 부러진 거야, 안에서. 그러니까 열고 닫을 때마다 이쪽이 들려. 근데 난 그런 줄 몰랐는데 이쪽이 들리잖아. 들리기 시작하니까 걔를 지렛대 삼아서 다른 데가 다 들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서 이렇게 열려. 그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열려야 되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이렇게 들려있으니까 이렇게 열면서 얘를 밑에 판을 누르는 거야, 이제 또. 그 열려있는, 그 들려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밑에 판이 눌려. 그러니까 밑에 판이 눌리니까 밑에 판이 갑자기 열리기 시작해. 하여튼, 그러니까 딱 여니까, 이 LCD판에 이쪽에 이렇게 들려있고, 들면 들수록 그 플라스틱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밑에 판을 눌러. 키보드 쪽을 눌러. 하여튼 복잡했어, 어제. 그래가지고 가려는데 노트북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저래. 그러니까 켜지긴 켜져. 다 돼. 근데 한 번 열면 다 부서질라 그래. 노트북이 막 다 산산조각 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제 하필 그래가지고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노트북으로. 그래가지고 어제 그 LG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LG 서비스 센터 저기 있거든, 서화동에. 가까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맡기고 왔지. 근데 뭐 또 뒤에 판 전체를 갈아야 된대. LCD랑 이런 데는 문제 없는데 뒷판 전체를 갈아야 된대, 그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놈한테 물어본 거야. 프린트 해줬냐고. 프린트를 해줄 수가 없어, 노트북이 없어서. 아무튼 봅시다. 11번. 이렇게 돼 있대요. 비차집합 A를 구해보래.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뭘 하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라는 거야, 그냥.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래서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그게 이제 전체 집합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체 집합이 몇 개인데? 60개래요. 60개. 그런데 A는 총 37개고요. B는 40개래요. 그래놓고 얘 봐봐. 얘가 뭐니?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뭘까? 여집합 묶어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어디야? 요 바깥쪽 얘기하는 거예요. 요 바깥쪽이 15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전체 몇 개야? 60개야. 그럼 합집합은 몇 개야? 45개야. 맞지? 근데 우리 합집합 어떻게 구한다고? 합집합? A와 B 더하고 교집합을 한 번 뺀 게 합집합이라고요. 맞죠? 근데 그 합집합이 몇 개라고? 45개라고. 그럼 이 교집합은 몇 개여야 돼? 몇 개여야 돼? 32개여야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32개야. 그럼 여긴 몇 개야? 5개야. 여긴 몇 개야? 8개야. 이렇게 쓰시라고요. 각각의 영역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럼 답은 8 이렇게 나오잖아.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물어보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떤 걸 물어보든 간에 막 이걸 물어보니까 저렇게 풀고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어떤 걸 물어보든 간에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각각의 영역이 몇 개인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얘들아 정신 차리고 그러면 381번 풀어보세요. 382번은 내가 풀어줄 테니까 381번 풀어보세요.
네, 제가 전화기를 안 풀어가지고 네, 전화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아, 이쪽에 나왔어요? 오늘 안 돌아다녔어? 응? 네. 돌아다니지 마. 그치? A가 이렇게 나오는데 응? 2A가 B 플러스 씌울 수는 없어요? 2A가? A가 제일 작은데? 불가능하지 그럼? 아, 제일 작은 게 큰 거 두 개보다 클 수는 없잖아. 같아질 수는 없지. 응. 왜 늦었어? 저 알람을 안 맞춰가지고 늦게 나왔어요. 뒤에 뭐야 오늘? 수업 끝나?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 더 하다 가. 네. 너 어제 안 왔지? 네. 왜 안 왔어? 아주 일정이 있어갖고 그때 못 간다고 말했었는데. 그래? 네. 오늘 더 하다 가. 남아서. 풀어보셨나요? 별거 아니죠? 할 수 있지? 근호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봅시다. 382번 382번에 세집합 ABC가 있는데 A 교집합 C가 공집합이고요. A가 제곱모임 쭉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쟤를 한번 구해보래. 공식도 공식이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라는 거라고요. 그러면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있다. 그럼 하나씩 표시를 해보는 거야. 일단 A 교집합 C는 공집합이래. A 교집합 C가 여기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야. 여긴 비어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A는 10개야. B는 9개고 C는 6개야. 근데 A 합집합 B가 15래. A 합집합 B 어떻게 구해? A와 B 더한 다음에 교집합만큼 빼잖아. 그럼 A와 B 더하면 몇? 19. 근데 얘 15. 교집합은 몇? 4. 또 B 합집합 C가 11인데 둘 더하면 15. 그럼 교집합은 몇? 4. 그럼 여긴 몇? 여기 몇이야? 2. 여기 1. 4, 4 있으니까 여기 6.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합집합은 여기 적혀있는 거 다 더하시면 답이죠. 각각의 영역들을 한 번씩 더해준 게 합집합이니까. 됐나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이렇게 공식도 공식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12번에 뭐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너무 쉬워요. 앞에 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에 3개짜리가 있나? 차라리 그냥 384번을 봅시다. 뭐 3개짜리는 아니지만 384번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느 학급 전체가 40명인데 A와 B를 이용하는 여부를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A를 이용하는 학생 25명, B가 20명. 어느 한 곳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 5명인 거야. 그럼 또 이렇게 그리는 거야. A가 있고 B가 있다. 그런데 A를 이용하는 애는 25명이고 B를 이용하는 애는 20명이고 전체는 40명이다. 그랬을 때 이 바깥쪽이 5명일 때 이 말이야. 그럼 이 바깥쪽이 5명이면 합집합은 몇 명일 거고 35명일 거고 이 둘의 합은 몇 명이니까 45명. 그러니까 겹치는 건 몇 명? 10명. 끝이에요. 여기 15명, 여기 10명.
됐니?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쓰시면 됩니다. 모두 이용한 수는 10명. 끝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좀만 정신 차리자.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다음은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숙제가 많아서 문제 풀 시간 줄 테니까 봅시다. 13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전체는 30, A는 22, B는 17일 때 A 교집합 B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부터 어떻게 얘기해 줄 거냐면 머릿속에 지금부터 내가 얘기해 주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 잘 봐. A가 있고요. B가 있다. A가 있고 B가 있고 전체가 30명이다. 30개다. 근데 A는 22개가 있고 B는 17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머릿속에 이미지를 집어넣으라고 얘가 점점 커져. 최대값부터 봅시다. 얘가 점점 커져. 그럼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은 커져 작아져? 작아지겠지. 왜? 두 덩어리가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점점 많아져. 그럼 안 겹치는 부분은 점점 줄겠죠. 그럼 얘가 계속 커져. 계속 커지다가 최대까지 갔어. 그러면 잡아먹겠죠. 뭔 소린지 얘가? 다시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네들은 점점 줄어들어 잡아먹히는 거야. 근데 얘가 계속 커져.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어? 이 바깥쪽을 잡아먹겠죠. 잡아먹는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 바깥쪽이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야?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 얘가 점점 커지면 이 바깥쪽이 줄어들 거라고. 그러다가 그 바깥쪽이 없어지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기억을 할 거냐? 둘 중에 작은 집합을, 얘가 작죠? 작은 집합을 큰 집합 쪽으로 밀어 넣을 거야. 얘를 밀어 넣는 거야. 왜? 밀어 넣으면 이게 점점 두꺼워질 거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작은 걸 큰 거에 집어넣어. 밀다 보면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거야. 그럼 교집합은 몇 개야? 17개. 그게 최대값이에요. 작은 걸 큰 거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게 최대값이야. 그럼 두 번째, 최소값은 얘가 작았으면 좋겠지. 그럼 이제는 최대값일 땐 밀어 넣었어. 그럼 최소값일 땐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작은 걸 잡아 당기면 되죠. 끝까지 잡아당기면 둘이 분리되겠지. 서로. 그럼 몇 개야? 여기 22개고 여기 17개인데 내가 잡아당겨서 둘을 찢어넣었어. 그럼 몇 개야 총? 다시 내가 얘를 잡아당겼어.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 교집합이. 그러니까 집합이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 22개고 여기 17개면 전체 몇 개야? 39개지. 근데 우리 몇 개밖에 없어? 30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몇 개는 있어야 돼 여기에? 9개는 있어야 돼. 끝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386번이야. 어느 학급의 전체가 40명인데 그 중에 설학사는 25명, 지리사는 18명이야. 모두가 본 학생을 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모두가 본 학생의 최대값은 작은 걸 큰 거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몇 명이고? 18명이고 최소값은 둘이 분리됐다 생각하면 몇 명이니까? 43명이니까 최소한 몇 명은? 3명은 있어야 된다. 끝이에요. 됐니? 별거 아니죠? 이 정도 이제 눈으로 풀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여기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너네한테 교집합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기준으로 보면 설학산과 지리산을 모두 가본 학생의 수의 최대 최소래.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너네한테 모두 가보지 않은 학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 모두 가보지 않은 학생의 최대 최소, 또는 설학산만 가본 학생의 최대 최소, 또는 지리산만 가본 학생의 최대 최소를 너네한테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풀 거냐고. 우린 교집합밖에 모르는데. 잘 봐. 얘가 최소야. 얘가 작아. 그럼 얘는 클까 작을까? 얘가 최소야. 그럼 얘는 클까 작을까? 커지겠죠? 얘도 클까 작을까? 커지겠죠?
그럼 이 합집합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생각을 해봐. 얘가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합집합은 작아지잖아. 커지면 커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합집합은 커지잖아. 그 말을 하는 거야. 다시 얘가 최소일 때를 보니까 얘가 최대값이 나오고요. 얘가 최대값이 나오고요. 이 둘이 최대니까 합집합도 최대값이 나오고요. 합집합이 최대면 이 바깥쪽은 뭘까? 최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야? 얘를 시작으로 나머지는 다 정해져 있게 됐어요. 반대로 보자. 얘가 최대값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최소값. 얘는 뭐가 될까? 최소값. 이 둘이 최소값이니까 합집합은 뭐가 되고? 최소값이 되고, 합집합이 최소니까 이 바깥쪽은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부분을 물어보든 간에 교집합이 시작이야. 알겠어? 그럼 뭐 하면 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모두 가보지 않은 학생의 최대 최소를 물어봐. 그럼 뭘 하면 돼? 그냥 얘가 3명일 때와 얘가 17명. 18명인가요? 얘가 뭐 18명일 때를 가정하고 나머지를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됐니? 그냥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가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397번 얘들아 체크해. 397번 이랑 398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두 문제 401번은 같이 풀 거니까 그렇게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97, 8 방금 했던 겁니다.
풀어보셨나요? 풀어봤어? 혹시 안 풀리는 거? 없어? 괜찮아? 그러면 401번 같이 봅시다. 401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지훈의 학생은 총 50명이 있고 그 중에 과학탐구, 코딩, 영화, 논평 세 동아리의 가입자 수를 조사를 했다 라고 돼 있으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과학이 있고 코딩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있다. 이렇게 대강 그려놓고 그랬을 때 전체는 50명이고요. 전체는 50명이고 그랬을 때 과학은 23명, 코딩은 28명, 영어 논평은 21명이다. 근데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7명이래. 그럼 모두 가입한 학생 7명 이렇게 적혔죠. 괜찮니? 그래놓고 세 동아리 중에 어느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4명이래요. 요 바깥쪽이 4명. 일 때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문제보다는 너무 정보가 없죠. 정보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특히 3개짜리 집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인 건데 어떻게 문제 풀면 되냐면 우리 여태까지 활용 문제들 많이 풀어봤잖아. 그치? 뭐 2차 함수의 활용, 뭐 2차 방정식의 활용 이런 활용 문제들 많이 풀어봤잖아. 근데 내가 활용 문제마다 계속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미지수를 설정해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럼 그 미지수를 설정을 할 건데 너네 문제 풀 때 뭐를 미지수로 설정해? 그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미지수로 설정하는 거야. 항상 마찬가지예요. 세 동아리 중 두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의 수,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두 동아리인 거잖아. 맞니? 그래서 내가 여길 X, 여길 Y, 여길 Z라고 쓸게요.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는? 여긴 몇 명이야? 23 마이너스 X, 7, Y를 다 빼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돼? 1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괜찮니? 그 다음 얘는 1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되겠지. 얘는 2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Z가 되겠죠. 근데 얘네들을 그럼 다 더하면 몇인데? 50인데 얘가 4니까 46이겠죠. 다 더합니다. 지금부터 얘네 다 더할게. 상수부터 볼게. 상수부터 여기 16, 7, 21, 14 더하면 몇이야? 몇이야? 이렇게 4개 숫자 더하면 58? 괜찮아? 그 다음 X 몇 개니? 뭐야? 마이너스 X. 괜찮아? Y 마이너스 Y. Z 마이너스 Z는 몇이 된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끝이죠. 답이에요. X 따로 Y 따로 Z 따로가 아니야. 걔네들의 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으니까 12가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는 항상 이래.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미지수를 놓고 문제를 접근해보면 결국값이 딱 이쁘게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럴 땐 뭐 하자? 미지수를 설정하자. 뭐를? 문제에서 원하는 숫자를.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합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명제를 할 거고요. 근호 같은 경우에는 월, 화, 수 빠지면 목요일 수업을 들으려면 이제 들어야 되는 내용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것만 딱 일단 들어와. 3개를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